잘못 31번부터 잘못 적이 돼가지고 1학년 거를 거기다가 붙여넣기를 하셨더라고. 그래서 다시 수정본입니다. 이전 건 버려주세요. 지난 시간에 줬던 거. 헷갈리지 않으시도록 지금 처리하시는 게 낫겠죠? 지금 준 걸, 줘. 지난 준 거 헷갈리면 안 되니까. 지난 시간 거 지금 갖고 계신 친구는 주세요. 31번부터가, 그걸 버리셔야 돼. 왜냐면 또 멀쩡한 거 냅두고, 멀쩡한 걸 버리면 안 되니까. 아무튼 자료 관리 잘 해주시고, 찾으시면 쌤 주세요. 쌤 버려드릴 테니까. 자, 32번부터 본격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줘. 오늘 하루 또 시작합시다. 시험 일정을 쌤이 세훈이를 통해서 어제 알게 됐습니다. 시간표를 주신 친구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12월 니네들 모르니? 전반적으로 몰라? 저기 있다고. 얼마 전에 구경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25년 9월 요거 독보도 나왔는데 쌤이 실수로 40번까지 다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걸 주고 책 이게 왜 갖고 있어? 먼저 와서 받았어? 뒤로. 이거랑 그래서 자료 먼저 받으시고 요거는 그 선생님이 따로 그냥 수업마다 주지 않고 번호를 말씀드릴 테니까 요 독보는 그냥 알아서 찾아서 그 해당 번호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지난 시간 안 드렸으니까 22번부터에 해당하는 거 쭉 해서 오늘 다음 시간 숙제까지 32, 3, 4, 5, 6번까지 36번까지 다 오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할 것도 합시다. 32번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메커니즘의 장점에 관련된 글이었고요. 시장 메커니즘은 엘리스팅은 이끌어내다. 개인의 지식을 이끌어내는 시장 메커니즘, 체계의 장점. 시장 메커니즘의 체계는, 시장 체계는 결국 강력한 트리거이다.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강력한 체계다. 이따 시장 메커니즘과 상반되는 소재를 가지고 비교해서 얘기하는 글의 내용이었거든. 그걸 이따 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장 메커니즘은 많은 전략적 상황과는 달리 개인적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식을 행동으로 드러내도록 유인시키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시장 체계 자체의 힘은 어디에 있는 것이다? 잠깐만. 어머. 아무튼 그래서 왜 갑자기 내가 딸 전화를 받았냐면, 아까 혹시 복사실에 조그만 꼬맹이 있었던 거 본 적 있어요? 쌤 딸인데 지금 와이프가 지금 에버랜드에 있습니다. 오늘 서킷런이라고 해서 에버랜드 옆에 저기 차 경주하는 데 있는데 아시나요? 거기서 또 러닝에 또 인기를 잡고 거기에 오늘 아침에 10km 런 대회 있다고 동네 언니랑 지금 거기 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딸이 11시에 동요를 가야 되는데 맨날 와이프가 데려다 주는 곳이었는데 와이프가 저기 가버렸으니 내가 학원 올 때 같이 왔습니다. 쟤도 9시 30분에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학 숙제 좀 하다가 내가 아까 배경구 수업하는 중간 쉬는 시간에 저기 동요하는 데가 저 건너편에 있거든. 여기 잠깐 바래다 줬는데 끝나고 걸어간대. 근데 내가 왜 걸어가는 걸 걱정하냐면 우리 아들이 저기 예전에 저기 중앙공원에서 무슨 부스 직업 체험해서 부스 이걸 했단 말이야, 친구들끼리. 근데 이제 각자 중학생 애들 막 하다가 친구들끼리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가기로 했대. 그래서 끝나고 온다고 연락을 했는데 얘가 갑자기 영상통화하고 온 거야.
그래서 이현아 오고 있어? 끝났어? 내가 그랬지. 그랬더니 아빠 근데 가도 우리 집에 안 나오네? 가도 우리 집에 안 나온대. 그래서 어딜 가나 했더니 저기가 이제 중공이잖아. 우리 집을 가려면 저쪽 방향으로 와야 되는데 저쪽 끝에 인덕원 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야 주변을 좀 보여줘봐. 그래서 주변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내가 그나마 자전거 타고 안양 좀 돌아다니니까 그 배경을 좀 알아서 그렇지 몰랐으면 나도 헤맸을 거야. 근데 인덕원 쪽으로 가고 있더라고. 이현아 반대로 가야 돼. 그랬더니, 아 그래? 하더니 지 할 말만 하고 딱 끊더니 자그만치 진짜 걸어서 15분 20분이면 도착할 거리를 1시간 반 만에 집에 도착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자식들을 못 믿을 지 혼자 걸어간다고 하면 그럴 나이라서. 자 다시 미안. 자 다시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체계 자체가 갖고 있는 속성이 뭐냐면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만드는 체계다 정도만 먼저 이해하시고 있다가 전략적 상황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구별해 보자고. 자 시작합니다. The great strength of the market mechanism. 이 시장 체계에 있어서의 가장 큰 장점은 is that what입니다. 완전 불완전. 내어라 명사하는 순간 일용식의 완전한 문장이죠. 뭐가 있다? 동기책이 있다. 개인들이 뭐 하는 거? 투부정사하는 드러내거나 감추는 거야. 자신의 지식, 뭐를 통해? 자신들의 행동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드러낼 수 있도록 감출 수 있도록 하는 동기책이 있다라는 것이 시장 메커니즘의 특징이다. 아직까지는 감추는 건지 지식을 감추는 건지 드러내는 건지에 대한 힌트는 안 나왔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보시고 판단합시다. This stands, 이것은 stands in contrast to, in harmony with, 요거 집중하셔야 돼. 에이 여기 봐. 이거는 뭐야? 앞의 내용이지. 앞의 내용에서 그들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지식을 드러내는 동기가 있는지 감추는 동기가 있는지 아직 몰라. 근데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뭘 상징하냐, 나타내느냐. 반대로 나타낸다, 조화와 나타낸다. 뭐와? 많은 전략적 상황이라는 것과 반대이다, 조화이다. 그러면 많은 전략적 상황의 특징을 뒤에서 언급해 줄 건데 많은 전략적 상황에 대한 예시로서 언급한 내용이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지식을 드러내는 거면 정답 컨실이 되겠고. 따라왔어? 다시. 많은 전략적 상황의 얘기가 컨실에 관련된 얘기면 얘와 반대니까 컨실에 관련된 얘기는 얘와 반대가 되겠고. 하모니에 관련된 얘기면 즉 조화로운 거면 같은 얘기가 돼야 되겠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뒤에 봐봐. 예를 들어 정치적 니고시에이션, 협상에서는 많은 전략적 상황 중에 하위 개념을 뭐로 든 거야? 정치적 협약으로 든 거야. 협상 안에서는 it is wise, 현명해, 뭐 하는 것이 not to let, 다른 쪽 반대편 쪽이 let know, 알게 하면 안 돼. let이니까 사역동사 목적격 보어 원형이 나와줘야겠죠. What one's true preference or production capabilities, 자신의 진정한 선호도나 그 다음에 제품 생산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 완전한 문장이라서 이미치. 안 되는 그런 정치적 상황에서처럼. 그런 정치적 상황인 전략적 상황과는 대조합니다. 조화를 이룹니다. 얘들아, 지금 이 상황 어떤 상황이야? 정치적 상황은 A그룹, B그룹이 있어서 A그룹의 선호도나 생산 능력이 얼마만큼인지 B그룹이 알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게 정치적 상황이래.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지식을 드러내주는 게 반대가 돼야 되겠고. 뭔 말인지 알겠어? 왜? 얘네는 행동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얘와는 반대가 되셔야 되겠지. 얘네는 감추는 거냐? 모르게 해야 돼. 그치? 얘네가 감춘다 그러면 얘네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되겠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앞에 있는 것은 이 내용과 대조를 이룬다, 하모니를 이룬다. 이 글의 전체적인, 또 잘릴까봐. 이 글의 전체적인 흐름은 시장은 그것을 뭐 해주는 것이다? 반응을 일으키게 만드는 곳이다. 인 거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과는 무슨 관계? 대조 관계를 이루도록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시장은 결국 그런 행동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그 시장 안에서 드러낼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고, 이 전략적 상황은 상대방이 내가 어떤지를 모르게 해줘야 되는. 그러면 전략적 상황이라는 것, 즉 예시로 든 건 정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였죠. 전략적 상황, 즉 정치 상황이라는 것은 결국 뭐야? 상대방이 상대에게 나를 감추게 만드는 게 전략적 상황인 거지. 그렇지? 이 즉각적 반응을 발발하게 만든다라는 건, 즉각적 반응은 뭐야? 바로 그 반응을 알 수 있게끔 만드는 것과 감추는 것은 서로 대조된 속성으로서 이 글의 흐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경쟁적인 시장은요, 내 clears 다 팔리게 해야 돼. on the spot. 어떤 한 지점에서 다 깨끗하게 팔게 해야 되는 그런 경쟁적인 시장은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leave no room. 뭐에 대한? 그런 전략적인 것에 대한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에게 감추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얘네들이란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에 대한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게 시장 체계라는 거지. 요 말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를 확실하게 이해하셔야지 3번 문장이 딱 하고 떨어질 거야. 알겠지? 여기서 여기 서치 명사. 서치 스트레이티지는 요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앞서 말한 2번 문장에서 말한.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런 앞선 전략적 상대방에게 내 생산력이 어떤지를 모르게 하는 그런 것들은 여지를 남기지 않아. 다 하게 만든다고. 만약에 가격이 고정되어, 스테이키는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고정되는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not sticky. 고정되지 않다라면, 그러니까 가격이 들쭉날쭉하다면 as many models assume, 많은 모델 가정된 그런 모델에서 가정했듯이 그런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개인들은 조정해야 돼. 뭐를? 그들의 행동들을 조정해야 돼. 가격이 이게 말이야. 어제만 해도 10,000원에 팔았던 게 지금 갑자기 15,000원 하네? 그럼 다음날 갔더니 갑자기 8,000원에 판다네? 반값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아마. 잠깐만.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들의 행동을 뭐 하게 돼? 가격이 들쭉날쭉하면 개인의 행동을 채택이 아니라 조절하는 거지. 여유롭게 즉각적으로 뭐 할 때마다 그들의 선호도나 상황들이 바뀔 때마다 즉각적으로죠. immediately, instantaneously. 즉각적으로 그들의 행동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힌트 여기 나옵니다. 5번 문장. 즉 소비자들은 멈춥니다. 뭐 하는 걸? 사는 걸 멈춰. 항목들을. 어떤 항목? Do not satisfy their needs. 그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않는 아이템을 사는 걸 멈춰. and 그리고 파는 것도 멈춰. 뭐 하면? 항목들을 do not provide. 제공해주지 못하면. 그들에게 A에게 B를 제공해주지 못하면, 최적의 어떤 이익을 제공해주지 못하면, 아마도 switching the production of blah blah. 그러니까 아니 생산자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고 자신의 생산자가 적절한 가격을 주지 못하고 얘도 거기에 대한 이득을 서로 간에 주지 못하면 서로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 이 말인 거야.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야? 각자의 가격이 들쭉날쭉하게 된다면 개인들은 뭐 한다고? 개인들은 소비자들이든 생산자들이든 개인들은 그 선호도나 상황이 바뀔 때마다 즉각적으로 행동을 바꿔버린다고. 그게 뭐야? 사던 걸 안 사고 팔던 걸 안 판다고. 시장의 상황이 바뀌니까. 이 말 이해되겠어요? 아마도 뭐 하면서? 전환하면서 어디 쪽으로 해? 그래, 또 다른 아이템들 쪽으로의 전환이죠. 복수명사니까 other가 정답이 되셔야 되겠죠. 다른 생산품으로의 어떤 전환을 이끌면서 최적의 이익을 얻지 못하면 팔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 만약에 they have a motivational problem, 동기적인 문제를 그들이 갖게 된다면, 예를 들어 falling into denial about the fact, 사실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것에 부정에 빠져버리는 그 사실, 어떤 사실? 완전한 문장. There is no demand for their product. 그들의 제품에 대한 어떤 수요가 없다.
라는 사실. 완전한 문장이니까 동격대. 그들의 제품에 대한 수요가 더 이상 없다. 내 물건을 찾는 사람이 더 이상 없다라는 사실에 대한 이 부정에 빠져버리는 동기적 문제를 갖게 된다면 시장은 어떻게 써? 더 이상 내 물건을 찾는 수요가 없네? 그럼 시장은 드러내줄 거야. 본동사가 필요한 자리죠. To them. 그들에게 내 물건을 더 이상 찾는 수요가 없다라는 것을 인지한 그들에게 때때로는 in quite brutal ways, 잔인한 방식으로 뭘 드러내줄게 될 거야? They better, 그들이 뭐 하는 게 낫겠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낫겠다라는 것, 이것을 시장이 드러내주게 될 거야. 이런 얘기야. reveal의 목적어가 지금 대절로서 지금 쓰이고 있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전치사 명사구로서 부사가 삽입된 거고요. 그래서 better 동사 원형하면 had better 동사 원형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뭐 하는 편이 낫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라는 얘기는 뭐야 얘들아? 더 이상 팔지 않으니 다른 물건으로 전환해. 그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장은 즉각즉각의 어떤 대응에 맞춰서 어떻게 한다? 여기 즉각즉각의 반응을 통해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주기도 한다. 이 상황이 결국 정치적 상황과는 좀 반대인 것이다. 시장 메커니즘은 즉각적으로 행동을 바꿀 수 있게끔 사인을 주게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32번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얘기였고요. 3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 얘들아? 또 2개, 3개 가야 돼? 눈빛이 다 흐려지고 있는데 건우 괜찮아? 건우 엉덩이 붙이고 엉덩이 책상에 붙이고 의자에 붙여야죠. 책상에 붙이면 이상하죠. 니네 의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 엉덩이를 여기에 넣으셔야 돼. 그래서 약간 기울기가 약간 80도 정도로 앞으로 기울어져 있어야 돼. 그러니까 책상과 선생님의 배는 어쩔 수 없다마는 책상과 배는 여기 떨어져 있어야 돼 약간. 이제 약간 좀 초대형 공연 같은데 배 나온 게 약간 이런 이 자세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돼. 알겠어? 그게 진짜 미안해 오른 어깨가 내 맘 같지 않아서. 진짜 얘들아 자세가 좋아야 태도가 그 뒤를 따라줍니다. 그렇잖아. 이렇게 배 내밀고 이렇게 나 죽을 것 같아. 이러고 앉아 있으면 진짜 그러다 죽어요. 진짜 죽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이 자세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공부가 나오겠어? 안 그래? 그렇지. 이렇게 해야 그래도 좀 덜 졸고 나 지금 여기 공부하러 왔지. 그러니까 인식을 심어줘야 돼 나한테. 그냥 내가 몸이 가는 대로 흘러가 버리면 오히려 좋은 저기가 안 나옵니다. 그런 거 있잖아. 뭐 쉬는 날 갑자기 부장님한테 전화가 와. 누워서 전화 받니? 보통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예 부장님 예 이럽니까? 아니죠. 예 부장님 내 집인데도 갑자기 그냥 없던 허공에다 대고 허리를 숙이면서 예 부장님 이래야 왜냐면 내가 부장님에 대한 내 마음이 자세에서 우러나오는 거거든. 역 같지만. 선생님도 그러더라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침대에 약간 쉬는 날 누워있어. 근데 원장님한테 전화가 와. 그렇지만 어떻게? 벌떡 일어나야지. 예 원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세가 좋아야 됩니다. 자, 변화는 사전의 정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전은 계속해서 이 언어의 변화는 시간에 따라서 계속 흘러간다라는 이 소재에 대한 내용은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소재죠. Characteristic Dictionary Definition, 이 사전 정의의 어떤 특징, 지속적으로 리비전되는 다시 재정의가 되어지는 사전 정의의 어떤 특징. Will you be able to comprehend? 자기가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Speech of a generation,
far from now, 지금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세대들의 말을 당신은 잘 이해할 수 있으실까요? 아니요 라는 답이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제목에 대한 시대 흐름에 맞춰 사전 정의는 계속해서 수정된다라는 얘기거든. 그치? 그 인터넷 그 유튜브에 보면요, 뭐 100년 전 조선시대 그 녹음되었던 우리나라 말 그게 있더라고. 뭐 들어본 적 있니? 쌤도 그거 뭐지? 옛날 뭐 6.25 때 영상 그 뭐야 4K로 복원해가지고 뭐 이렇게 틀어주는 거 유튜브에 많이 나와서 옛날 여행 하다가 그 조선시대 영상 같은 거 보다가 갑자기 그게 또 알고리즘으로 뜬 것 같아. 그래서 100년 전 한글의 음성 소리 그걸 들어보는데 와 하나도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 뭐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 그 정도 100년만 지나도 그런데 그렇지? Dictionary definition 이 사전적 정의는요 계속해서 거의 revise 고안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고안됩니다. 예, 긍부정이죠. Keep up with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뭐 our changing uses and knowledge 우리의 변화하는 사용 용법과 그 지식이라는 것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뭐 한다? 변화를 일으킨다가 정답이 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 맥락상 그러면서 이제 어휘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예시로 이제 똘똘 뭉친 글의 내용이었거든요. 그거 같이 한번 보면서 볼게요. 로마 시대 에딕츠라는 단어는요. 에딕츠가 무슨 단어야? 원래 중독자라는 단어인데 이 중독자라는 단어가 were people, 사람들이었어. 어떤 사람들? were unable to pay their debt. 그들의 빚을 갚을 수 없는,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을 에딕츠라고 먼저 불렀대. and 그리고 gave냐 give냐 앞에 were과의 병렬 구조죠. 그리고 addict라는 단어는 주었어. 그들 스스로가 노예라는 미안 여기서 gave는 앞에 있는 여기 were과의 병렬이죠. 그러니까 돈을 갚을 수 없었고 빚을 갚을 수 없었고 자기 스스로를 뭘로 주었던 노예로서 주었던 사람들이야. 왜 여기에서 themselves를 넣을까? were과의 병렬 구조를 먼저 깨우치셔야 돼. were과의 병렬 구조를 깨우치셔야 이 were과 gave의 주어가 누구다? who다라는 걸 알 수 있고 who는 곧 누구야? people이잖아. people. 그러니까 people이 people 스스로를 뭐로 준 거야? 자기 스스로를 노예로 준 거야. 누구한테? 빚을 진 사람한테 채권자. 빚을 진 사람이고 얘는 빚을 빌려준 사람이야. 채권자. 그들의 어떤 채권자, 빚을 준 사람에게 노예로서 그들 스스로를 가져다 주는 사람들을 걸어 에딕츠라고 불렀다. 처음에는. 근데 그 단어가 즉 에딕츠라는 단어가 실제로는 결국 came to be associated with 뭐와 연관되게 되었어? 약물 의존자로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죠. 약물 의존자와 연관시키게 되었고 다시 말해 우리 그 사람은 노예가 된 거죠. 뭐의 노예? 에딕션의 노예가 된 거죠. 그러니까 뭔가 껴맞추자면 또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 그렇지? 원래 돈을 빚져서 그것을 빚져서 갚지 못해 결국 노예가 된 사람을 원래 에딕츠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약물에게 노예가 된 사람을 걸어 에딕츠라고 부른다. 이게 첫 번째 단어 어휘의 뜻의 변화였고요. 두 번째는 husband라는 단어인데 우리 남편이라는 단어죠,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는 husband라는 단어가 원래 일컬어졌습니다. 뭘 일컬어졌어? refer to의 to가 전치사라는 건 계속 잊지 마세요. 머릿속에 계속 상기시켜 두셔야 돼요. 그래서 투부정사랑 헷갈리지 않으시도록 동명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뭘 언급했어? homeowner, 그렇지. 주택 소유자를 원래는 언급했던 단어야. 남편이 아니었어?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을 husband라고 한 거야? 근데 다시 말해, it had nothing to do with being married. 그치? 지금의 우리가 남편이라는 단어를 가진 그 뜻과는 전혀 nothing to do with. 상관이 없네. 그치? have nothing to do with 연관성 없다. 이해해 주시고. 즉, 그 단어는 뭐와는 연관 없어? being married. 결혼을 한 상태, 기혼 상태라는 것과는 지금 연관이 없죠. 근데 타당성을 있게 얘기해 줘야 되겠지? 하지만, 원래 관련이 없는데, 하지만, because 주어 동사, because of 명사, owning your own property made it more likely you'd find a mate. 여기까지.
뭐로 이루어졌니? 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because가 되셔야 되겠죠. 그렇죠? 얘가 주어로 쓰였네요. 집을 소유, 즉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건 made it more likely. make it 혁명 투부정사 대절이 지금 여기 생략돼 있는 거야. 가능성 더 있게 만들기 때문에 뭘? You'd find a mate. 당신이 뭘 찾는다? 짝을 찾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을 만들기 때문에 집이 있다는 건. 즉, 그 husband라는 단어는 결국 came to mean, 의미하게 되었다. 뭐를요? 남성을, 여성을. Who has been wed. 그치? been wed. 이게 결혼한 상태인 남성을 보통 의미하게 되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이렇게 되게 되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얘도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또 그럴싸하네요. 그렇죠? 원래는 집 소유자였는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짝을 잘 찾으니 그걸 우리가 husband라고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 노벰버 5th 1605년 11월 5일 날 가이 후크스라는 사람이 blow up, 폭파시키려고 노력을 했어. 어디? 브리티시 parliament, 이 영국 의회를 폭파시키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그는 captured, 잡혔지. 그리고 put to death, 처형당하게 되었어. 그래서 로열리스트, 충성파들이 burned his effigy, 태웠지. 이렇게 이제 사람 모양의 지푸라기 인형, 그것을 태웠어. 그 태운 것이 그 effigy를 그들이 이름을 붙인 게 뭐야? 목적격 보호야. 지금 목적어가 빠진 목적격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에서는 that을 쓸 수 없으니까 which가 정답이 되겠죠. 그것의 닉네임을, 별명을 뭐라고 준 거야? guy라고 이름 지은 거야. 그래서 centuries later, 수세기가 지나 the word, 그 단어는 뭐를 잃게 돼? 그 부정적인 어떤 함축을 잃게 되며 이 뮤지컬 named Guys and Dolls라는 이름을 가진 이 뮤지컬이 뭐가 어디에서? 브로드웨이에서 상영되게 돼.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과정이 있었다라는 걸 지금 좀 뜬금없어 보이지만 가이라는 이름의 그 저기를 에피지를 태우다가 수세기가 지나버려. 그러면 이제 그 단어의 의미의 부정적 의미가 사라지게 되겠지. 왜? 원래 가이라는 것은 영국 의회를 폭파시키려고 했던 범죄자의 닉네임이었던 거야. 근데 그 의미가 사라져버린 게 된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돼? 뮤지컬이 상영되게 되면서 이게 인기를 탔나 봐. 그래서 미국의 속어 중에 이 Guys and Dolls이라는 뮤지컬이 상영되게 되면서 이 가이는 이제 남자가 되었다라는 게 이제 함축적이 되었고, 그래서 나쁜 bad의 의미는 원래는 굿의 의미였고, cool, 시원한이라는 의미의 뜻은 아주 멋지네. 이건 지금도 사용하고 있지. cool 하면 야 멋지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wicked라는 단어는 excellent의 의미였어. 잠깐만, 우리가 알기로는 이 bad는 대놓고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인데 아예 의미가 다르게도 쓰였다. 이런 얘기인 거죠. 사악하니 훌륭한 의미로도 쓰이고 말이야. 잘리니까 좀만 더. 그래서 만약 you could transport, 네가 이동을 할 수 있다면, 네 스스로가, you가 주어인데 어떻게 you가 목적으로 쓰이니까, 네 스스로가 100년 into the future, 미래로 100년 날아갈 수만 있다면 you would find yourself, 또 똑같이 너 스스로가 뭐 되는 거? 감정동사니까 confused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야. By your great children's speech, 너의 어떤 증손자의 어떤 말 같은 것들에 의해서 혼란을 받게 될 거야. 왜냐? Language itself, 언어 그 자체는 어떻다? 계속해서 변화하는 반영물이라, 결과물이라 해야죠. 거부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발명에 있어서의 계속적인 어떤 반영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를 얘기해주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언어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4번. 요거 하고 좀 쉽시다. 자, 이미지와 텍스트에 관련된 글의 내용이었고요. 자, guiding role. 자, 그러니까 지시해주는 역할, 텍스트를 지시해주는 역할, advertising image, 광고하는 이미지 속
텍스트가 지시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글의 내용이었고요. Text in advertising image. 이 이미지들을 광고해주는 텍스트. 즉, guide toward intended meaning. 이 의도된 의미 쪽으로 지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텍스트이다. 광고에 결합된 텍스트는 광고의 상징적 이미지가 잘못 해석되지 않도록 독자에게 안내한다. 그러니까 이미지 속 텍스트가 이 이미지를 설명해 준다. 이 얘기 아니겠니? 진호 괜찮아? 옛날에 말이야. 선생님이 그 한국 그 뭐지? 광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해? 광고 디자이너 뭐 그런 사람이었어. 그 사람이 그 광고 뭐 세계 그 유명한 광고 그런 컴페티션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출품해서 대상 탄 작품이 뭐냐면 미국인가 어딘가에 길거리에 전봇대가 있었는데 이거 본 친구 있을지도 몰라. 이게 전봇대가 이제 원기둥으로 돼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면 그 군모를 쓴 중절모 아닙니다. 군모를 쓴 군인이 뭐 이렇게 있다 쳐. 자기가 이제 뭐 예를 대충 하면 이렇게 총을 여기 눈에다가 겨누고 있는 개머리판 요 어깨에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대충 그릴게요. 이 총이 이렇게 겨누고 있는 사진이야. 근데 이게 원기둥이다 보니까 총구가 어디로 가? 한 바퀴를 돌아서 그 총구가 자기 뒤통수를 겨누고 있습니다. 자기가 겨누고 있는 총구가. 그래서 요게 이제 출품작 대상을 받은 우리나라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그냥 딱 봐도 알지. 이 사진만 딱 봐도 이 포스터만 봐도 야 결국 자기를 죽이는 전쟁, 그치? 뭐 이런 의미로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치? 이런 거 볼 수 있는데 결국 자기가 겨눈 총구가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야. 근데 이런 이미지를 누군가 볼 때는 또 장난스러운 초딩이 볼 때는 지 머리에다가 자기가 총을 겨누네 하고 깔깔댈 수 있는 그냥 웃음거리로밖에 안 되잖아. 진우 괜찮아? 근데 여기에다가 텍스트 하나 넣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텍스트로 뭐 no war 이런 거 하나 딱 넣어주면 그치? 결국 전쟁을 반대하는 의미의 포스터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텍스트가 이 이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지시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치? 그런 얘기를 하는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시작해봅니다. 얘들아 괜찮니? 좀 쉴래? 쉬는 게 낫겠어? 너네 왜 이렇게 좀 퍼져 있는 것 같지? 이거 해도 되겠지? 3개, 2개 갈게요. 앵커링이라는 용어는 was introduced by Ronald Barthel라는 사람에 의해서 도입되어졌습니다. 앵커라는 단어도 뭡니까? 우리 큰 배 그 쇠사슬 돛 알죠? 그걸 앵커라고 합니다. Who observed? 관찰했어. 뭐를 관찰해? 텍스트가 종종 사용되더라. 어디 옆에? 이미지 옆에 사용되더라라는 것을 관찰했던 사람이야. 그의 집중은 어디에 있었어? 사진에 초점을 두었었는데. 뭐 하기 위해서? 의미를 한정짓기 위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확장한다는 얘기는 다양한 의미로 된다는 얘기고 confined 된다는 얘기는 원래 국한시키다, 제한시키다 이런 의미잖아. 그럼 여기서 한정하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형용사 같은 것들을 한정사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한정하다라는 얘기는 뭐 예를 들어 man이 있어. 하나의 남성이 있는데 이 남성을 그냥 man으로만 두면 뭐 키 큰 남자인지 잘생긴 남자인지 못생긴 남자인지 뭐 뚱뚱한 남자인지 몰라. 메마른 남자인지 모른다고. 근데 여기에다가 handsome guy 했을 때 형용사 handsome이 그 많은 가능성 있는 man을 하나로 뭐 시켜버리는 거야? 제한시켜버리는 거야. 얘는 딴 남자 아니야. handsome man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정한다는 게 그런 의미야. 어떤 꾸민다는 의미로서 대체제로 쓰는 거거든. 그래서 의미를 꾸미는 이라고 보셔도 돼. 한정시키기 위해 이미지 옆에 텍스트가 사용된다라는 것을 관찰했던 사람에 의해 저 앵커링이라는 단어가 도입된 거야. 앵커링은 뜬금없이 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앵커링은 딱 붙박다, 고정시키다 이런 의미거든.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대형 배가 있으면 요 물속에다가 여기 구멍이 있어서 앵커링이라고 해서 막 쇠사슬로 큰 배를 멈추게 해야 되니까 대형 어떤 철제물이 있어요. 그게 이제 땅바닥에 딱 박히면 아무리 큰 배더라도
그 딱 고정된 것 때문에 이제 움직이지 못하죠. 딱 정박시키도록, 그치? 닫히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앵커링이라는 단어는 이 사람에 의해서 발견된 것이다. 텍스트가 이미지 옆에 사용되네. 저 텍스트를 뭐 하려고? 한정 지으려고. 한정 짓는 게 뭐라고? 수식하려고. 의미를 제한시키려고. 옆에 쓰이는 거구나 라는 거. Of all possible literal implied interpretation, an image could elicit. 그 이미지가 이끌어낼 수 있는 해석들, 글자의 해석들, 암시된 해석들, 모든 가능성 있는 글씨 써 있는 암시된 그런 해석들 중에서 텍스트가 with point 향하게 하죠. 뭐를 향하게? 더 viewer. 그 보는 사람들을 어디 쪽으로 향하게? 바람직한 구체적인 방향 쪽으로 향하게 만드는 거야. 이게 여기에서 말하는 한정시키다라는 뜻이야, 이게. 아까 한정시키다 옆에 expansive, expand, 확장시키다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양한 의미를 만들어낸다의 의미가 돼버리는 거야. 확장시킨다는 의미. 그치? 자, 그래서 advertising, 광고할 때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것처럼 상징적 메시지는 does not guide. 상징적인 메시지는 유도하지 못해. 뭐를? 식별을. 하지만 해석은 할 수 있게 만들어줘. 상상은 다른 걸 유발한다는 의미니까. 그렇지? 아, 이걸 식별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해석은 할 수 있게 해주지. 그래서 the viewer, 그 시청자가 is not asked, 요청받지 않아. 보는 사람이 요청받지 않았어. 뭐 하도록? 인지하도록. What they see, 그들이 본 것을 인식하도록 요청받지 않아. But, 하지만 이해하도록은 요청받아. A가 아니라 B다라는 뜻이죠. 왜 그들이 그것을 보았는지, and 그리고 what it means, 그것이 의미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목적어가 빠져야 되니까 수동태는 쓸 수가 없겠죠.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왜 그것을 봤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인지를 해주기는 하죠. 상징적 메시지가 하고 있는 게 그들이 이것을 인식해라라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니네들한테 무슨 의미로 전달하는지를 봐라.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군인을 총을 봐라가 아니라 내가 군인과 총을 이 원기둥에다가 나타내서 이 글씨를 쓴 목적을 니네가 이해해라 라는 것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텍스트인 것이다. 즉, by combining A with B, 이미지와 텍스트라는 것을 결합함으로써 광고는 만들어내는 거죠. 상징적 의미를. That is 정확한, accurate, specific이 맞겠죠? arbitrary는 안 되죠. On the one hand, 한편으로는 정확하고 특정한 어떤 그런 상징적 의미를 만들어내고 richer on the other, 다른 한편으로는 더 풍부한, 따라서 adding depth, 더 깊이를 붙이는. 잘리는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더 풍부하고 richer하고 뭔가 깊이를 덧붙여주는 and 그리고 eliminate, 제거해주는, 강화시켜주는 뭐를? breadth of rational and emotional interpretation. 이성적인 거나 감성적인 해석에 대한 어떤 폭, 이런 것들을 뭐 해주는? 더 줄여주는, 제거해주는. 그치?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성적이거나 감성적 해석의 폭을 없애준다는 게 무슨 말이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여준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왔어 얘들아. 좀만 쉬자 이거 하고. 자, 헤드라인과 태그라인 of an ad. 태그라인도 그렇고 헤드라인도 그렇고 전부 다 뭐야? 텍스트 얘기하는 거야. 광고에 있어서의 헤드라인과 끝맺은 말은 안내하는 거야. 독자들에게 뭘 통해서? 의도치 않은, 의도된 meaning of image. 그치? 그 이미지의 의도된 의미를 가르쳐 줘야죠. 그치? 난 전쟁을 일으키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거야 라는 걸로. 이 사람이 총 쏴서 지 머리를 쏜다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게 아니야 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so that 리더들이 피하게 되는 거지. 다른 것들, 일부의 것들을 피하고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도록 해줄 수 있게 하기 위해 의도된 의미.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의미야? 원문제 빈칸으로 나왔지만 일부를 피하고 다른 것들을 받아들인다. 이게 뭐야? 일부라는 추가적인 확장적 해석들을 버려지게 만들고
어떻게 한다? 내가 의도된 그 독자, 그림을 그리고 텍스트를 쓴 사람 내의 다른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한정된 의미로 잘 받을 수 있도록. 즉 멀리서도 그것이 멀리서도 조종을 하는 거죠. 리더들한테. 어디 쪽으로? Meaning of chosen in advance. 미리 선택된 그런 의미 쪽으로 리더들을 멀리서도 원격 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좀만 쉬었다가 나머지 두 질문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35, 36 마무리 줍시다. 아, 마침 또 이게 35번 질문이 시공간의 휘어짐이 나오네요. 이게 아인슈타인의 이론. 이따가 이제 중력 렌즈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림 표현으로서 여기가 충분히 이 설명이 맞을까 모르겠네. 선생님도 문과적 인간인지라. 우리가 어떤 특정 별을 직선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떤 큰 물체가 이 사이에 개입이 됨으로써 이 시공간이 이렇게 휘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 공간에, 이 위치에 있는 별이 이 공간에 있게 보이게 만드는 현상. 이걸 중력 렌즈라고 하거든요.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휘어짐 때문에 별의 위치가 원래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에서 보이게 된다라는 거. 이 시공간이 휘어진다라는 게 선생님이 예전에도 이거 문과인 나도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뭔 소리야 저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던 건데 어떤 쇼츠에서 나왔던 과학자 그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보여준 저기가 있는데 어떤 큰 통에다가 약간 뭔가 그 늘어나는 나일론 재질 있지? 그거를 여기다 판판하게 여기다 펴놓고 조그만 지구라는 것을 대체로 하는 것을 여기서 공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놓더라고. 그런데 갑자기 이 큰 구슬, 태양이라고 지칭한 이거보다 지구보다 더 큰 태양의 큰 구슬을 여기다 딱 떨어뜨리니까 여기가 쑥 들어가게 되면서 이게 이제 다른 모양으로 이제 공전을 하게 되는 거지. 그게 이제 중력의 이게 태양의 중력이다.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글의 내용이 있었는데 그걸 좀 생각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공간의 휘어짐이라는 건 the effect of bending of space-time on star observation. 별을 관측하는 데 있어서의 공간과 시간의 구부러짐의 효과. 이 시공간이 휘어진다는 건 아인슈타인의 정확한 예측이었다. 뉴턴의 이론과는 달리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 태양과 같은 큰 질량의 시공간을 휘게 하는데 이는 별의 위치를 다르게 보이게 하는 중력 렌즈 효과로 이어지며 1919년 일식 때 이 효과가 관측됐다. 뭐 이런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 태양이 있을 때는 별을 볼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일식 때 달이 태양을 일시적으로 말 그대로 가려주니까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태양이 떴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별의 위치가 다르게 보이는 거야. 밤에 보였던 별이. 관심 있니? 자, 여기 봐. 내 말 듣고 있어? 자, 시작합니다. 자, 잘 봐.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 커다란 질량, 태양과 같은 커다란 질량이 시공간을 휘게 만듭니다. 문장 구조 확실하게 잡아두시고 뉴턴의 이론이 make no such prediction. 그러한 예측을 하진 못했죠. 그러니까 뉴턴의 이론과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다르다고는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뉴턴의 이론도 일부 맞고요. 사실 뉴턴의 이론 중에서 말이 안 되는 부분을 아인슈타인이 거기다 추가 설명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뉴턴이 부정당해서는 안 되고 뉴턴의 이론 플러스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어쨌든 거기에서 뉴턴이 예측 못했던 걸 아인슈타인이 예측한 거죠. 그래서 시공간의 휘어짐이라는 것이 뭘 이끌었다? 본동사가 필요한 자리니까 leads가 나와주셔야죠. leading은 본동사가 될 수 없으니까. 현상들을 이끌었는데 뭐와 같은 현상들? 중력 렌즈 효과라는 이런 현상들을 이끌게 되었고 그 중력 렌즈 현상에서가 빛이 멀리 있는 별의 빛이 보이게 만든 거야. To be different location.
다른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야. 빛이 주어니까 단수치고 완전한 문장이죠. 보호까지 where이 정답입니다. be indifferent. 얘가 보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언제? When they pass by large mass like sun. 이 태양과 같은 커다란 질량 옆에 지나갈 때, 그게 다른 위치에 보이게 만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태양이 있고, 태양도 어딘가를 향해서 계속 이동하고 있죠, 얘도. 얘도 이동 중이야. 그 이동 중인 애를 공전하는 게 지구야. 그지?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명왕성 없죠? 수금지와 목토 천해가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죠. 공전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보이는 별들도 같이 공전을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태양, 지구와 태양 사이에서의 어떤 많은 별들이 있을 것인데 이때 이 태양 때문에 태양이 없었을 때, 태양이 없는 딴 곳에서 보였던 별이 태양을 지나서 보게 되면 원래 그 위치가 아니라 딴 위치에서 보이더라. 그런 얘기인 거야, 결국. 근데 우리가 이따가도 설명 나오겠지만 태양이 비출 때는 we don't normally see, 그렇지, this lensing, 이 중력 렌즈 효과라는 걸 우리가 볼 수는 없어, 평소 때에는. 왜냐? 별들은 aren't audible이 아니라 visible이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언제는? during the day. 낮 시간대는 보이지 않잖아. 그 태양이 is out, 밖으로 나와요. 떠 있을 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 별이 어디 위치에, 낮 동안 때는 어디 위치에 있구나를 우리가 잘 몰라. 근데 1919년에 일어났던 일식이라는 현상이 과학자들이 뭐 하게끔 허락한 거야? 관찰할 수 있도록 허락한 거야. 올라오는 투부 정사만을 목적격 보호로 취하죠. 뭐에 대한 걸 관찰할 수 있도록? 불완전, 완전. 태양의 중력이 is doing, 행하고 있는 것. 목적어가 없으니까 what이 대주셔야 되겠죠. 언제? To the light from the distant star.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로부터의 그 빛 쪽으로의 태양의 중력이 행하고 있는 것. 그것을 관찰하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일식이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달이 이 태양을 가리는 경우가, 달이 이 태양을 가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보였던 여기에 있던 별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별의 위치와는 다른 위치에 있었던 거야. 이 말 이해되시겠어요? 야, 밤에는 다른 데 있었던 별이 잠깐만 얘가 왜 여기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일식 덕분에. 태양을 딱 가려지면서 어둡게 되니까. 그래서 태양 주변에 있는 별들이 appear to have moved, 이동했던 것처럼 보였던 거지. 얘는 헤드피피 시제죠. 과거보다 이전 시제니까. 어디서부터? 그것들이 원래 있었던 normal position in the night sky, 밤하늘 안에 원래 있었던 위치, 원래 있었던 위치로부터 이동했던 것처럼 보였던 거야. 태양 주변의 별들이. 그건 우리가 무관하 문장 제껴주시고, 그래서 그건 우리가 뭘로 해석할 수 있어? 뭐가? 그 변화가, shift, 이동이 was much larger, 훨씬 더 컸구나. 된 뭐보다? 뉴턴의 이론이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구나, 그 변화가. 하지만 정확히 in the position, 그 위치 속에서 예측된 뭐에?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의해서 예측된 그 위치 안에서는 정확했구나라는 거야, 그 변화가. 그치? 뉴턴의 이론보다는 훨씬 더 컸고 아인슈타인 이론에서의 그 위치가 더 정확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양으로 인해서, 태양의 중력으로 인해서 잘 보이지 않게 되는 다른 위치의 별이 보이게 만드는 현상, 그게 이 글에서 말하는 중력 렌즈 효과였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갑니다. 마지막, 다 왔어 얘들아. 우리의 위계적 성향, hierarchy란 단어인데 hierarchy라고도 읽고 hierarchy라고도 읽습니다. 계층 구조적 현상을 우리가 hierarchy라고 읽거든. hierarchy. 위계적 경향. 우리의 본능적인 성향이야. 반응하는. 뭐에 기반으로 해서? 계층 구조적인 것을 기반으로 해 반응하는 우리의 본질적인 성향. 우리의 hierarchical reaction, 이 계층적인 반응, 세상에서의 그
그게 학습된 것인가 아니면 원래부터 타고난 것인가? 이 글의 정답은 타고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계로 조직화하려는 그런 타고난 성향이 있고 그에 따라서 반응을 한다. 위에서 아래로 해. 내가 너보다 위야. 먼저야. 뭐 이런 성향. 우리는 naturally wired to organize the world into hierarchy. 이 단어가 핵심어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우리가 어떤 위계 쪽으로 세상을 조직화시키려는 본능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다. 타고나 있다. 이 말이거든요. We do this. 우리는 이것을 합니다. 이것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계층 구조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뭘 돕기 위해? Make sense of the world. 세상을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게 된다. 또 maintain our beliefs. 우리의 믿음을 또 유지하기도 하며 또 일반적으로 feel better. 더 나은 기분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잘 이해하기 위해서, 두 번째 그 신념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좀 더 나은 기분이 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계층 구조적 관계라는 것을 계속 해줘야 한다. 우리는 하게 되죠. 하지만 그러니까 계층 구조라는 것이 순서, 질서 이런 것과 관련돼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로 우리가 세상을 따져야 이치에 맞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따 예시로 나오겠지만 줄을 서는 데 있어서 먼저 온 사람이 앞에 있고 나중에 온 사람이 뒤에 있는 계층 구조. 당연한 거 아니야? 먼저 왔으니까 먼저 하는 거지. 근데 늦게 온 사람이 갑자기 먼저 온 사람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계층 구조적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돼? 해서는 안 될 행동으로 우린 생각하게 되는 거지. 그치? 아니면 막 갑자기 먼저 온 사람이 정말 변이 너무 급해. 난 그런 생각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어. 그럴 때 있잖아. 그 고속도로도 이렇게 타다 보면 진짜 운전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와리가리 하면서. 그런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왜 그러니 욕이 나오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기로 했어. 똥이 마려운가 보다. 나도 똥 마르면 저럴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 어쨌든 우리의 머릿속은 뭐로? 이런 위계질서, 하이라키크에 있다. 괜찮아? 재원이? 자꾸 다들 어디 한 번씩 갔다 오는 것 같아. 진우야, 너 그렇게 글씨가 보여? 왜 이렇게 보고 있어? 왜 글씨를? 오해하게. 알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infringe on 침입하게 될 때 우리의 위치를, 여기서 위치는 이제 계층 구조적상 위치가 되겠죠. in the world,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의 이해를, 뭐에 대한 이해, 어떻게 그것이 작동하는지, 누가 침해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 이런 것들을 침해하게 될 때 우리는 반응하게 되지. 어떻게? Without thinking deliberately. 의도적으로 신중히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 없이 한다고. 자, 이 without thinking이 상징하고 있는 게 뭐야? 첫 문장에 있었던 이 단어 찾아봐. 이게 무슨 단어야? 첫 문장 1번 문장에 있었던 단어. natural. 이거야. 본질적으로 생각 없이 반응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면에 기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cut you off, 너를 새치게 하게 되면, 끼어들게 될 때, 어디에서? 고속도로에서 끼어들게 하게 될 때 road rage kicks in. 그렇지. 운전자의 분노가 발발하겠죠. kicks in, 발발하다, 시행되다. 그것이 그렇게 될 때, 네가 화나게 될 때 그것은 너의 의도적인 게 아니라 뭐야? 무의식적인 거야. 이게 이렇게 연결돼요. 왜? 끼어들기가 뭐야? 내가 먼저 와서 내가 줄 서서 나가야 되는데 늦게 온 놈이 갑자기 막 뒤에서 막 왕 하고 오더니 갑자기 그냥 거기에 쏙 끼어들면 화나지. 그 분노는 결국 무의식적인 마인드다. 뭐라고 말하는? Who are you to cut me off? 나를 껴드는 놈 너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자식이 저거 이렇게 되는 거죠. 부들부들 하는 거죠. 그러면 You are reacting. 너는 그래서 반응하는 거야. 뭐에 반응하는 거? A threat. 지금 저 자식이 나를 끼어들게 했다라는 것의 반응은 뭐에 대한 반응이야?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구나, 저놈. 내가 세상을 이해하는 이치를 제가 무너뜨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는 거잖아. 그치?
그걸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야. 뭐에 반응하는 거야? 위협에. 뭐에 대한 위협? 너의 본질적인 sense of hierarchy. 그래, 이 위계 질서에 대한 타고난, 습득되는 얘는 후천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learned, acquired. 이건 다 후천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타고난 그 위계 질서에 대한 감각에 대한 위협을 로 너는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지. 그래서 길 위에서 우리는 모두 다 평등한 거죠. 쟤만 저런 앞장서야 되는 특권의식 없다고. 그지? We are all supposed to, be supposed to 동사 원형이죠. 그래서 우린 모두 다 뭐 하기로 돼 있어? Play the same roles. 그래, 평등하다고. 똑같은 규칙으로 우리는 플레이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기로 되어 있죠. 그러니 cutting someone off, 누군가를 앞질러서 간다는 것은 위반하는 거야. 뭐를? 그 규칙들을. 그 규칙 어떤 규칙? 우리 모두 다 똑같은 규칙으로 평등해야 될 그 규칙을 뭐 하는 거야? 위반해버리고 있는 거잖아. 내 앞지르기를 한다는 것은. 그리고 암시하는 거지 뭐를? 더 큰 지위를 암시하기도 하는 거지. 네가 나보다 먼저야? 네가 나보다 위란 얘기야? 이런 식의 계층구조적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아니면 or 아니면 또는 생각해 보세요. 언제? When you get frustrated. 네가 뭐를 할 때? 좌절을 할 때, 만족할 때. 너의 아이와. 그리고 끝날 때 an argument. 말다툼이 뭐와 함께 끝나? Because I said so.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라는 말로써 말다툼이 끝났을 때를. 그러니까 뭐야? 좌절했기 때문에 이런 대화가 오갔겠죠. 그죠? 뭐 예를 들어 오피스에서 사무실에서는 똑같은 말이 뭐야? 내가 보스잖아. 이런 거야. 내가 하라고 했잖아. 뭐 이런 말.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거야? 엄마가 하라고 했잖아. 아빠가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내가 말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라고 하면 해야지 엄마가. 뭐 이런 식으로.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을 얘기하는 거야? 네가 멈춰버리는 거야. 뭐를? 생각을. 뭐에 대한 생각을 멈추고 regress. 어디로 돌아가는 거야? To your biological tendencies. 어떤 성향? Reaffirming hierarchy. 또 나오네. 이 위계 질서를 다시 확인해주는 어떤 너의 생물학적 성향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다 이거야. 어떤 논리적으로서 너를 어떤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엄마니까 아빠니까 내가 보스니까 너보다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한다는 건 결국 내 위계 질서로 너의 논리를 누르겠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본질적인 성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인 것이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오케이,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